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요즘 증시가 너무 뜨겁잖아요.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쭉쭉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도 다 짜여져 있고 현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기업을 더 봐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게을러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공부를 그나마 하게 되네요.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간만에 요즘 관심을 아직 덜 받는 회사 한 곳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꾸준한 성장과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조만간 도래할 텍트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코엘 패션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코엘 패션은 뭐 당장 사야 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이런 기업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내용을 보고 가실 건데요. 코엘 패션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의류 쪽, 뭐 리복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의 물건을 생산을 하고 또 유통을 하는 그런 패션 브랜드부터 해서 속옷 그리고 화장품까지 확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필름 콘덴서 고정 저항기라고 나오는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충전 제품인 필름 콘덴서 사업까지 발 벌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요즘 패션 쪽은 아직은 핫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수소차 쪽은 좀 핫하긴 한데 수소차를 위해서 현대 기아 쪽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 패션 쪽은 요즘 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 앞으로 혹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면은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미래에 또 괜찮아질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션 쪽도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번 매출액을 한번 보실까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20년 3분기 자료인데요. 콘덴서 쪽에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있고요. 합계는 290억 정도, 그리고 패션 사업 부분에서 2,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패션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 거죠. 전자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3분기 기준 290억 정도니까 4분기까지 하면은 잘하면 400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 대비 약간의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패션 부분에서는 매출액이 이렇게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줄어든 매출도 찾아보니까 인터넷 판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아마 향후 백신이 발표되고 정말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텍트 시대가 온다면은 아마 당연히 더 높은 매출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어두워요. 하지만 지금은 어둡더라도 미래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컨덴서는 거래처가 삼성 계열, LG 계열 해외 직거래 업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패션 사업 부문에는 조직이 언더웨어, 패션 그리고 이 브랜드 사업본부가 있고요. 패션 사업 부문에서 이렇게 브랜드와 그리고 회사들 이름을 매칭을 시켜놨는데 기사에서 함께 보시겠지만 이게 2020년 올해 말에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종료가 된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20년 계약이 많이 종료가 되죠. 어떤 거는 21년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기사를 함께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데가 있죠. 다양한 데가 있는데 매출액은 CF 크리에이티브에서 많은 매출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LMP 브랜즈에서 이 정도 매출액 그리고 필코전자 유한공사에서 170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CFC 주식회사가 구 CF 코스메틱 주식회사인데 이렇게 화장품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화장품 섹터가 되게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중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사드가 배치되고 그때 화장품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미국 무역 분쟁과도 영향이 좀 있었는데 바이든이 친중 정책으로 나간다면은 화장품 쪽도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봤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 CFC 매출이 지금은 아주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죠. 연결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재고 자산을 좀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상품 쪽에 재고가 많이 늘었네요. 장사가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항목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올해 이번 3분기에 150억 가까이 나오고 누적 56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이에요. 아마 4분기까지 하면은 더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가총액은 멀티플 10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관심이 없는 섹터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이 저평가 받은 거일 수도 있고요. 관심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어찌됐든 싸기 때문에 한 번은 순환매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센서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SK에서 나온 컨센서스이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3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이고 또 올해는 장마기간과
부분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가전 수요 확대에 따라서 필름 콘덴서, 저항기 등의 공급 물량의 증가로 작년보다 이 전자사업부가 성장을 했다라는 또 좋은 소식도 같이 있네요. 하지만 저희가 매출에서 봤듯이 이 전자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리고 지난 7월에 화장품 회사 코트리를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에 여성 골프웨어 회사에서 신규 아이템이 런칭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겨울 옷들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4분기 실적은 아마 좋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 부품 사업의 육성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성장 동력을 위해서 친환경 분야에서 기술 개발 추진해왔다. 수소 전기차용 필름 카패시터를 개발하여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친환경차에 필요한 LDC용 및 OBC용 필름 카패시터 분야에서는 유일한 생산 공급 업체이다 라고 나온 만큼,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핫하긴 한데 수소차의 바람이 한번 또 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주로 패션에 가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난 수혜는 받을 수 있진 않을 것 같고, 물론 대장도 하지 못하겠죠. 대장은 못하지만 쫄병으로서 그때의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종목 중에 진성 TEC라고 본업은 굴삭기이고 수소 전지와 관련된 제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굴삭기로 인해서 멀티플을 낮게 받다가 수소 전지 쪽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같이 급등을 해서 거의 더블 정도 났던 것을 보았으니, 이렇게 한 달 정도 걸쳐 있는 게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되어도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ROE를 가지고 이 회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거의 20%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높은 ROE는 회사의 성장을 의미를 하는 거죠. 또 언더웨어 쪽에 푸마, 아디다스, 리복, 컬럼비아, 알마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언더웨어 쪽에서 거의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진짜 알마니 속옷 한번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의류 쪽에서는 아디다스, 리복, 저희가 잘 아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고요. 속옷이 짱이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만의 자체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약점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계약기간에서 확인했듯이 계약기간이 거의 20년 12월 31일에 만료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최신 기사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종료되고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내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 생각에 제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텍트주가 당장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을지는 않을 것 같고, 서서히 관심을 받을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더 만약 진입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패션 쪽은 계속 규모가 커지지만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엘 패션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 라이센스를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익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약점이 되는 거죠. 약점이라고 해도 계약 잘해서 장사만 잘하면 되니까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재계약 여부를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계약 중에서 언더웨어 쪽에 수익이 많았으니까 리복, 아디다스 쪽에 재계약이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걱정 없이 재계약은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시장 진출 본격화라는 기사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코스메틱 제품이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23일 기사이고요. 코트리 얘기가 나왔었죠. 코트리를 인수했고 거기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스메틱 사업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9월에는 페이셜 크림, 그리고 10월에는 트릴로지 로즈 힙 오일을 공식 수입 업체로 독점 공급받아 홈쇼핑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해외 브랜드들을 잘 가지고 오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앞으로 K-뷰티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면은 해외 제품과 자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하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메인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코트리에도 지분 투자를 해서 화장품 쪽에 포트폴리오도 늘리고, 또 본업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을 잘 한 만큼 주가의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들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요즘 핫한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주봉인데요. 일봉으로 살펴봐도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꺼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 가격은 많이 회복을 했고요. 항상 그렇듯이 주가는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다가 오를 때 한번 확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횡보하고 있다고 해도 이 회사가 영업을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고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젠가 상승이 나와줄 거니까 길게 본다면은 저는 이 회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연초만 가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요즘 이 코엘 패션을 투자하고 있으신 주주분들은 아마 고통 속에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정말 수소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같이 탄력을 받아서 큰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밸류상 저평가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도 코로나 때 저점은 솔직히 올 수가 없는 저점이고 거의 전 저점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핫한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 섹터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갖기 위해서 이런 패션 주식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